아름다운 아트, 마음을 울리는 연출. 한편의 영화 같았던 플래닛 오브 라나의 스토리 해석 영상입니다. 이야기는 비교적 명확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지만 그 여운을 다 즐기고 나면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습니다. 우주선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기계군단의 정체는 무엇인지, 게임 속에서 사용되는 음성 언어는 일정한 규칙을 지니고 있어 그 의미를 유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남겨진 문자는 체계적인 언어라기보다 장식적 요소에 가까워서 완벽한 해독이 불가능하죠. 결국 우리는 벽화, 항해 기록, 비밀재단에 남겨진 단서처럼 과거의 조각을 통해서만 선조들의 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단서들을 바탕으로 제 나름의 상상과 해석을 더한 이야기입니다. 공식 설정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기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시작된 곳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 옛날, 지구의 인류는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도구를 사용하고 문명을 구축하고 마침내 안드로이드와 인공생명체를 창조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류는 태양과 유사한 항성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항성계를 공전하는 행성 가운데 지구와 매우 흡사한 환경 조건을 지닌 행성 하나도 찾아내죠. 바로 이 게임의 무대가 되는 행성, 노보입니다. 모종의 이유로 인류는 노보 행성 이주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수백 년 동안 자급자족이 가능한 세대 우주선을 만들고 로봇, 인공생명체, 그리고 사람들이 그 위에 오릅니다. 우주선의 이름은 씨앗과 잎. 잎을 타고 날아간 씨앗이 새로운 땅에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지구인들의 희망이 담긴 이름이었죠. 이름처럼 우주선은 두 구역으로 나뉘어 설계됩니다. 씨앗에는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물자를 자동으로 보급, 관리하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잎에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거주구역과 넓은 공동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죠. 나쿠엔의 사진은 이 잎구역이 과거에는 공원처럼 개방된 공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살아갔고 고양이도 아이들 곁을 지켰죠. 이는 인간이 다른 인간뿐 아니라 기계, 인공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육하고 또 익혀왔음을 암시합니다. 아이들이 부르던 씨앗과 잎의 노래, 즉 멜로디 형태의 명령어 또한 공존을 가르치는 과정의 일부였겠죠. 하지만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고 광활한 우주에서의 세대 항해는 수많은 변수와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에 인류는 인공지능의 힘을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설령 인간이 모두 사라지더라도, 행성이 아무리 척박하더라도 인류의 자손, 즉 씨앗만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 인공지능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거대한 씨앗, 마더베이스를 통솔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행성 도착을 앞두고 우주선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단서와 정황으로 추측해 볼 수 있죠. 그 첫 번째 단서는 게임의 공식 소개 문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진 부여화음이 마침내 정체를 알 수 없는 군대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작진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 이 이야기를 단순히 기계와 인간의 대립 구도로만 읽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을 잡아간 기계군단은 오히려 인간을 돌보는 것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졌다고 했으니 적어도 우주선 내부에서부터 발발한 문제의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단서는 마을에 있는 각기 다른 색의 천입니다. 노브 행성에 도착한 이후 인류는 우주선을 떠나 흩어져서 따로 무리지어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마을은 다른 색상의 천을 사용해 쉽게 구분할 수 있었죠. 사람들이 우주선 안에서처럼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지 않고 여러 집단으로 분화되어 서로 다른 생활권에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우주선 내부의 부력화음이 기계와 인간의 대립보다는 인간 공동체 내부 균열에 더 가까웠을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 있겠죠. 역대 함장 초상화 중 네 번째 함장이 안드로이드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인간 간의 갈등이 극심해지자 중립적인 존재에게 통솔권을 맡긴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주선은 결국 씨앗과 잎으로 분리된 채 각각 사막과 습지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씨앗에서 마더베이스가 인간을 가둔 곳은 독방이었는데요. 이 분쟁 과정을 모두 지켜본 인공지능이 인간 공동체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이를테면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면 생존 가능성이 낮아진다 라는 착각을요. 불시착의 충격은 잎뿐만 아니라 씨앗에도 큰 피해를 남겼을 겁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목적은 오직 하나, 인간종의 보존이었죠. 그 결과 마더베이스를 수리하고 재건하면서 대대적인 재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더 이상 공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외부 환경은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사나운 야생동물, 예측 불가능한 자연. 따라서 인간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멸종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한 거죠. 식량 역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노브 행성의 생물을 포획해 갈아서 즙으로 만들고 이를 인간에게 배급하는 방식. 인간의 생존에는 문제가 없고 자원관리 측면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이죠. 독방으로 나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마더베이스 안에서 다 같이 지내는 환경도 구축합니다. 다만 인간성이나 공동체의 본질 그리고 화합이라는 요소가 고려되지 않았으니 공존이 아니라 병존의 형태였지만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마더베이스는 행동을 개시합니다. 감시 드론과 정찰기, 포획기와 수송기를 보내 노브 전역에서 인간을 발견하는 대로 잡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바로 게임 속에서 묘사되는 기계군단의 침공입니다. 불시착 이후 잎에서 살아남은 인간들은 우주선을 떠나 노보 행성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우주복을 벗고 자연 속에 어우러져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이 행성의 주민으로 자리 잡죠. 각 마을은 색색의 천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파란 천을 걸어두는 파랑마을은 독특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곳은 동굴 안에 자리 잡은 거점 형태의 장소로 외부와 명확히 단절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다리는 끊어져 있고 육중한 문은 굳게 닫혀 있죠. 이들은 고립된 곳에서 동굴 벽화를 그리고 비밀 재단에 그림 조각을 두어 지구에서부터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우주선에서 팔찌를 얻기 위해 필수로 지녀야 했던 부적 역시 파랑마을 가장 깊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죠. 빨강 노랑마을과는 달리 파랑마을은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애쓰고 독자적 노선을 걸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서가 바로 하얀 천의 존재 유무입니다. 빨강과 노랑마을에는 존재하지만 파랑마을에만 없는 이 흰색 천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게임 내에서 흰색은 일관되게 조화 혹은 화합을 의미합니다. 라나가 기계를 조종할 때 적대적이던 기계는 흰색으로 변합니다. 지구에서부터 인간과 함께 살아온 안드로이드 역시 흰색 빛을 띠고 있죠. 흰색은 대립이 없는 상태 혹은 공존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징하는 색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파랑마을에 흰색천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화합보다는 과거 기록에 중점을 둔 방향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한 파랑마을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라쿠엔입니다.
라쿠에는 우주선 불시착 직전 탈출 포드를 타고 빠져나와 사막의 털을 잡고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우주선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혹은 그곳에서 살아온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인물로 보입니다. 그렇게 다른 생존자들보다 기계와 멜로디 명령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죠. 실제로 라쿠에는 정찰기와 유사한 형태의 이동수단을 보유하고 있었고 지팡이 끝에는 라나의 팔찌와 비슷한 링이 달려 있습니다. 이는 라쿠엔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라쿠엔은 그저 과거를 기록하는 일 대신 과거의 기록을 토대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라나에게 다시 기계와 공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죠. 이를 반영하듯 라쿠엔의 집에는 하얀 천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라쿠엔은 일본어로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게임 개발에 참여한 인물 중 메인 작곡가가 일본계 미국인임을 생각해보면 일본식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주 뜬금없지만은 않죠. 물론 그냥 우연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인간, 인공생명체, 기계가 조화롭게 살았던 때를 기억하고 그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인물의 이름이 낙원이라니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라쿠엔의 사진 속에 있던 수많은 고양이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빨강마을은 고양이에게만 반응하는 발광석 동굴 너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주 초기 빨강마을 주민과 고양이가 함께 이동했음을 말해줍니다. 어둠 속에서 눈만 깜빡이던 이 검은 말랑이들 기억하시나요? 말랑이들은 빨강마을과 그 인근에서 주로 볼 수 있었고 우주선 안에도 2마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쯤에서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채셨을 텐데요. 이 위치는 빨강마을 사람들의 이주 경로와 동일한 지역입니다. 어쩌면 그 말랑이들이 노브 행성에 적응한 형태의 인공생명체는 아닐까요?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과거를 잊었고 자연히 인공생명체는 노브 행성의 환경 속으로 녹아든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 가설을 전제로 한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무인은 여전히 고양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무인은 단순히 라나의 동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설정상으로도 분명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진에 찍힌 고양이 중 꼬리를 동그랗게 말고 있는 개체는 단 하나뿐이죠. 만약 그 고양이가 무이라면 무이는 돌연변이거나 혹은 모든 고양이의 원형에 가까운 존재, 프로토타입일지도 모릅니다. 무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분명한 건 무이가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죠. 자신보다 수십 배는 더 거대한 존재에게 최면을 거는 것은 물론 마더베이스의 코어까지 일부 흡수합니다. 엔딩에서 무이가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겠죠. 기계와 유사한 작동 원리를 지니게 되며 재부팅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치 컴퓨터 시스템처럼요. 아마 속편에는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것 말고도 더 다양한 방식으로 기계 조작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모든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로봇과 사람이 다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바로 씨앗과 잎을 쏘아 올린 선조들이 꿈꿨던 미래였겠죠. 공동체의 회복, 상생과 공존. 어쩌면 이것이 인류가 단단하게 뿌리 내릴 수 있었던 진짜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상상과 추측에 불과합니다. 마더베이스가 사실 지구에서 보낸 보급선이었다라는 흥미로운 가설도 있죠. 라쿠엔의 연구소에 있던 글귀 일부가 라나네 마을 묘비에 적혀있는 이유, 탈출 포드를 이용한 다른 생존자의 행방 등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출시 예정인 후속작에서 노보 행성의 과거가 더 명확히 밝혀진다면 제가 중점적으로 다룬 가설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르죠. 그때가 되면 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었구나 하는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라나와 무이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단서나 다른 관점의 해석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라나와 무이의 여정처럼 여러분의 여정 또한 누군가와의 공존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